자, 안녕하세요. 22년도 4월 7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채팅창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번 채팅창을 소희님도 다녀가셨고 님도 100만 원으로 회비 내고 수익을 당장 그 달에 엄청난 수익이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분기 3개월, 6개월, 9개월. 자, 그 이유는 ELW는 우리가 원웨이만 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망한 예들을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지수를 판단해서 원웨이를 하거나 또 하나는 큰 등락 이후에 그 다음 달 물량을 줄이지 않아서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맞아 떨어져서 더 갈 수도 있지만 등락이 컸다 그러면 차월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등락이 컸다 그러면 반드시 물량은 줄여줘야 됩니다. 더 크면요. 그건 알 바 없음입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원금을 잃지 않아야 돼요. 더 크면 저가를 공략하겠죠. 근데 저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더 큰 게 아니에요. 저가까지 모두 다 줄 세우기가 나오지 않으면 ELW 등락은 이거 파생인데 주식도 이자랑 원금을 지켜내지 못하지만 이제 성풀도 여러분이 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을 왜냐하면 시장의 거래량이 정말 작은 종목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유는 최대주 지분 대비 발행한 채권을 12월 1일 이후로부터 금감원에서 나와 있는 약정대로 규정대로 회사채들은 바뀌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몰래 자금을 대놓고 콜옵션을 발행하지 않는 한은 낮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환가격이든 교환채권이든 비불리한 신주인수권이든 가격을 낮췄다가 높게 상승을 못 시킨다고요. 높게 상승시킬 땐 다시 전환가격이든 교환채든 비불리한 신주인수권이든 가격 재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특이 발행 조건에 몇 프로의 리픽싱에 들어가는지 그 리픽싱 구간에서 수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만원짜리를 10개 갖고 있는 종목이 50% 상승한다고 약정을 했는데 1000원까지 낮춰서 100개가 돼요. 그리고 50% 상승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봐줄까요? 저는 그냥 똑같을 바엔 안 늘리고 만원짜리 10개 갖고 50% 내나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50%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발행한 채권의 50%를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받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지분 및 의결권이 있는 지분 및 여기에 발행한 출자된 자금을 다 봐야 되는 이유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있는 자가 못 그런다고 했는데 콜옵션을 발행이 되지 않나 회사가 낮은 가격에 1000원짜리가 10개 100개 되면 만원짜리 10개일 때랑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기왕이면 만원짜리 갖고 가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어마무시로 낮은 가격에 받으니까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약정이 걸려 있다고 해도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돈의 8촌 사돈의 8촌은 생남이거나 사돈의 8촌은 뭐 학연 지연 따지겠습니까? 사돈의 8촌인 경우에는 특별관계자의 안 넣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분 대비 출자된 자금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나온 자금까지 얼마나 파생상품 손실이 났을 때 최대주 지분이 얼마나 깎일지를 보고 진행을 해야지 돼요. 즉 최대주주 및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때 의결권이 있는 나 말고 8명 한일철강 우리 한일철강도 제가 할 때 오르고 나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한일단조도 우리 공개방송에서랑 들어갈 때 다 낮은 가격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팔아나가잖아요. 다 뜨고 나서 이슈가 돼갖고 들어가는 거는 그건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분 과정이 어떻게 됐는데 그중에 뭐를 빼야 될지 최대주주가 10%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결권이 있는 게 20%나 있어요. 근데 채권 발행이 최대주주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못 늘린다 그러면 최대주주 대비로 봤을 때랑 의결권이 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채권을 봐야 됩니다. 그 채권의 비중이 당연히 있겠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또 채권이 너무 낮는다.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둘 관계에서 자, 지분이 과연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최대주주 지분 및 의결권이 있는 나머지 최대주주 여기에 최대주주 즉 대표이사나 경영권자는 의미가 없겠죠. 대표이사 자 최대주주가 자 이외의 의결권 있는 지분 이 지분을 넘어가는 경우도 안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콜옵션이 아니어도 넘기는 거예요. 사돈의 8촌 아니면 지인으로.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보고 예약 매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여기 이제 100만 원 갖고 수익이 100만 원 갖고 1년을 6개월을 기점으로 아니나 다를까 꾸준히 100만 원이면 2달 중에 폭락하거나 폭등한 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은 하지만 2월에 폭락하고 나서 3월에도 원금을 회수를 했어요. 우리가 플러스 알파까지 50% 나신 분들도 있고 30% 20% 이렇게까지. 하지만 ELW는 그 수익을 안 치는 이유가 원금을 잃었을 때도 큰 등락이 나온 이후로는 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등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등락이 적은 이유는 바로 답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자 외국계까지 가세한 은행 국채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손절인가 베팅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절인가 베팅인가 지금 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손절을 친 사람도 있고요. 베팅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외국계 은행이 가세했다. 미국도 MBS 채권을 풀기 시작했다고 매각을 미국 MBS 채권은 매각을 하기 시작한데 우리의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로 19년부터 발행한 MBS 채권이 미국도 유럽도 우리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예요. 채권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바로 5월 무렵부터 지금 돌아오기 시작해요. 미국도 지금 MBS 채권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돈이 딸리기도 하지만 채권 가격이 이제부터는 더 하락하게 되니까 자, 그 위험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하나 시장 참가자들은 미금리 동향 등을 지켜보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 한 운영력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한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그만큼 자 자금을 줄인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 놔두는 자금을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FOMC 의사록 공개 후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이게 이런 얘기. 근데 양적 긴축 우려 등의 미금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일 물가채 입찰이 있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고채 3년물 2조 4천억 원 입찰이 있어서 시장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요. 내일 물가채가 있습니다. 물가채가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지는 우리는 비차익 프로그램을 봐야지 됩니다. 종목을 막 골라서가 아니라 비차익 프로그램. 근데 월요일 국고채 3년물 2조 4천억 원 입찰이 있어서 시장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두 가지예요. 가격이 싸져서 자, 싼 가격에 들어올 수도 있고 가격이 너무 싸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2019년도에 금리가 막 빠질 때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그 정도 수익에서 마무리한다. 그리고 덴마크가 국부가 우리 채권들을 나가겠다. 여기서 팔고 나가겠다. 그랬다가 또 떨어지니까 괜찮다. 나가겠다. 이 난리를 치는 과정에 연기금은 다 팔았는데 한 2.34부터 다 팔았는데 1.1까지 떨어졌으니 채권 가격은 급등. 연기금 손해진 게 하나도 없고 외국인들만 좋은 일이 나왔죠. 근데 이 얘기부터 이제 물가채부터 해보죠. 이 물가채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지 되잖아요. 자, 금융은 바로 채권과 환율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주식시장은 아닙니다. 제가 주식시장은 반찬일 뿐이라고 콩자반이든 뭐 하나일 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 콩자반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다 그러면 좀 기름기가 많은 그 돼지불고기 정도 기름기가 아주 많은 자 왜냐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해요. 하지만 환율이 바로 밥상이고 밥, 국 이런 종류가 바로 채권이에요. 자 내일 물가채는
바로 10년물 1000억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규모도 작아요. 입찰이 있으니까. 하지만 1000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가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물가채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내일 만기 2조는 자, 또 뭔지 회사채 중에 이 중에 AA-까지가 우리 지수를 들어올릴 수 있는 요건인데 바로 이게 내일 10시 40분부터 11시에 있습니다. 딱 보니까 20분이죠. 한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물가연동체. 이 물가연동체는 인플레이션 지수를 체크하는 기본입니다. 바로 딜러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를 자, 이거 수익률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 10년물 채권과 물가채가 10년물 물가채가 바로 우리한테 인플레이션 지수가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4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그만큼 10년물 채권은 금리가 올라서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자금이 들어오느냐 마냐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개가 딱 보시면 이미 4.3을 넘어갔습니다. 물가지수가 최근 인플레이션 4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중에 20-5는 물가채는 이래요. 20년도 5월이 지표물이에요. 내일 또 발행을 하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22-4가 되는 거예요. 4월. 하지만 걔는 지표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10년물 채권이 언제냐? 그럼 20-5요. 그러면 20-5가 무슨 개념인지 보셔야 되잖아요. 20년도 5월에 물가채를 쓰고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금리를 자 낮추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5의 물가채는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5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때의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샅샅듯이 쏙쏙들이 채권을 다 알게 되면 회사채가 자 당장 하락하고 있으면 해도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우리 5배 500%까지도 수익 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신다 그러면 자 이게 바로 10년물 채권이에요. 그러면 20-5를 볼까요? 20-5 언제 발행을 한 건지 그때하고 가격을 비교해 봐도 알겠지만 자 이때 발행한 거예요. 이때 1.478입니다. 1.478 시장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지금은 3%가 넘어갔는데 자 그래서 저때 발행하는 지표물을 지금 20-1로 그럼 21-11 21-11을 볼게요. 10년물 채권의 지표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10년물 채권을 다 올해도 몇 번 발행을 했지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21-11 21년도 11월이 지표물이 되고요.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비지표 조성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지표물이 바뀌면 비조성이 될 때 하늘이 사들여 주는 거예요. 바로 21-11 이때만 해도 2.4 요때가 문제였어요. 요때가 대놓고 테이퍼링을 한다. 시장금리를 낮춰준다고요. 곧 1월 달에 금리를 높일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낮춰줬는데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탈출을 어마무시로 하기 시작했어요. 1월에 금리를 올리자마자 자 이 얘기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보험사에서 지수 대비 투자하는 변액보험이 지수 올라가면 변액보험 올라가는데 해지로 걔가 손실이니까 요거는 괜찮을 거예요. 지수 떨어지니까 채권을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보 이렇게 얘기하지 돼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채권 가격은 하락이에요.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지수가 출렁거린다고 물론 러시아 문제가 개입돼서 전쟁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러시아가 충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은 매년 매월 자 바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미국과 중국이 격투전이 벌어질 수 없는 건 중국이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생각해야 되죠. 2018년도에 바로 금리가 2.5, 2.8 이 사이에 일본 국부가 우리 채권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해야지 돼요. 일본이 무슨 짓을 할지. 그렇다고 무조건 몰아세워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실속만을 채워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제가 체크를 저쪽 뱀이 안 들린다 그러지.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리는데요? 그쵸? 이쪽은 자, 이제 그쵸? 셋, 넷. 이쪽은 또 왜 안 들린다고 그러실까요? 자, 오디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마이크, 오디오. 하나, 둘. 하나, 둘. 아직도 안 들리시나요? 저쪽 출력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는 들리시고, 자, 그냥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자, 이 시스템도 익히기가 잠시만요. 아이, 처음부터 또 다시 좀 한번 바꿔볼까요? 요렇게. 자, 요쪽 편 소리 들리시나요? 오바. 아, 이제 알았습니다. 자, 시스템을 몇 개나 다루다 보니까 여기는 또 엄청나게 복잡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유, 제 나이에 이 시스템을 다 만져야 되고. 근데 계속 하니까 해나가지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보면 이게 몸밍? 이렇게 되는데, 자, 들리시는 거예요. 이쪽 편 이제 들리는데, 자,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매번 새로 와요. 자, 제 생각에는, 채권 딜도 꾸준히 안 보면 다음번에 한 6개월을 봐도 이게 뭘 들어가나 딜을 못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안 하면, 자, 안 하고 나면 멍해져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 아직 꺾어지면 110살은 안 됐습니다. 100살은 넘었죠?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쪽을 생략하고 할게요. 이거는요, 자, 여기부터, 아예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처음부터는 아니고, 연달아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많아지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압축을 하게 되니까, 자, 시작을 할게요. 요게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10년 물채권, 그리고 물가지수가. 지금 이게 4.3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4%를 넘어갔다라는 건 바로 10년물 물가와 10년물 채권이에요. 내일 바로 10년물 물가 채권이 있지만 1000억밖에 되지는 않아도
월요일 날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수를 좌우하는 거고 여기에 환율이요. 환율이. 자, 다음 주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다음 주에도 쇼킹하게 채권이 많습니다. 아주 쇼킹해요. 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영향력이 나오겠죠? 바로 지수를 아침에 어떻게 움직일지. 자, 들리는지. 안 들리면 저쪽은 꺼야지 돼요. 자, 3년물 채권 1조 6천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3년물 채권 8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죠. 물가채 20-5. 네. 500원으로 거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렇게 민평 대비 낮은 것도 여러분이 처음 본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사실 조금 후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이 민평 대비 저렇게까지 낮은 가격도, 저건 순식간에, 자, 순식간에 물가채를, 자, 저렇게 낮은 마이너스 가격에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손절을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구간에는, 자, 무엇보다도 3년물 채권이 있고, 또다시, 자, 9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선매출이에요. 원래 본매출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근데 선매출까지, 자, 단기채 3년물이 2조 4천억 원이 나온다는 건 지금 어마무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원래 이렇게 채권이 발행이 되면 아침에 지수가 올랐어도 살짝 빠졌다가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되면 튀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채권 입찰이 있을 때 이탈을 해버린다. 주식시장으로든 채권 입찰이 되지 않으면 바로 폭락이 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조금 음성이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지금 같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근데 디폴트가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자, 진행은 되어 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 다른 것도 아닌, 자, 예쁘게 진행되는, 자,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같은 항상 디폴트가 난다. 네, 디폴트가 난다 하지만 결국은 잘 들리신대요. 정확하게 디폴트가 나는 그런 예는, 하지만 2018년도에 금리 상승은, 네, 감사합니다. 금리 상승은 위험한 구간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랬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예쁜 인플레이션에 코로나 때 돈을 공급을 했다가 기업도 좋아서 러시아가 들어가서 지금 횡보장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많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하지만 수긍할 수 있어서 많이 올려버리면 폭락을 할 것이며, 근데 덜 올리면 괜찮다 그러면,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바로, 자, 금리를 팍 올려버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자,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돈을 회수해버리니까 경기 충격이 오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또 금리를 안 올리자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자, 누가 뭐라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지. 그 인플레이션을 올려야 되는 구간에 경기가 침체된다, 이 상황으로 돈은 풀고 회수를 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 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채가 96,000%까지 갔어요. 우리도 단기채요. 자, 이 두 번의 단기채, 요 첫 번째 요건 선매출이에요. 원래는 요거 1조 6천억 원이 3년물 채권이고, 2조 요 8천억 원은 더 모자라서 땡겨서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만기 1조 4,142원 2억
이게 바로 회사채 중에 들어가는데 이 중에 얼마가 AA 마이너에 해당하냐에 대해서 지수를 올리는 거지 선물을 보고 하는 선물은 거꾸로 움직인다고도 보셔야지 돼요. 차익 거래를 유발해요. 자, 최근에 필리아님도 아시죠?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가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현저히 높아서 콘텐코예요. 지금도 보면 355.73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선물 지수가 여기 밑에 캡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시총 안에서 200위 안의 종목, 그리고 이게 선물 지수예요. 자, 선물 지수가 숫자가 높아요. 콘텐코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대형주가 바로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선물만 차익 거래를 자, 그러면 선물은요 지금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수만 봐서는 요 356.20이 355.73보다 더 높이 땡기는 이유는 이 차익 거래를 얘가 더 올라가니까 차익 거래를 하지만 진짜 하락이 나오거나 이럴 때 먼저 하락이 안 나와도 선물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백워데이션을 만듭니다. 355.73보다 그 이유는 또 이거의 차익 거래 무손실의 거래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개입될 수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가장 지수를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건 환율.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자 바로 환율 시장이 우리의 금리입니다. 자 환율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좀 벗어나 있겠죠. 채권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에 원자재 시장. 이런 게 있고 부동산 있고 뭐 주식시장 있고 주식은 더 작아요. 부동산보다도. 자 부동산이 또 있고 여기에 자 주식이 일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되는데 우리가 국채는 1년치를 다 알고 나서 코로나 전에는 그리고 매월 선매출을 잡게 돼 있었어요. 요 선매출을 그리고 요게 선매출이에요. 9시 40분부터 10시 20분이 있죠? 20분이니까 하는 일입니다. 기재부가 하는 거고 10분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물가채는 기재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코로나 때부터 매월 말일날 알아봐요. 우리는 그냥 매월 살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2년물 채권이 또 이 얘기는 금리가 더 많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여기 지금 필리아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채 20-5가 오늘 민평 대비 마이너스 500원으로 거래가 됐다. 그게 바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유 하나예요. 손절을 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자 보이겠지만 여기 외국계가 가세한 은행 국채 선물 매도 손절인가 베팅인가 바로 국채가 지금 근데 지난번 손절했던 자금은 어떻게 됐냐면 자란게 돼버렸어요. 손절했을 때 당시가 3.1이었는데 좀 넘었거든요. 3.2가 금리가 높으면 신용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수익률에 반대예요. 자, 이제 언제 한번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잘 해결을 하면 폭등을 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엄살을 계속 떠는 이유가 언론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엄살을 계속 자, 미국 연준의 의원들도 엄살을 계속하는 이유가 괜찮다 이러다가 뭔 난리가 나면 크게 터진다 그러다 이 정도는 그러면 괜찮아. 이것처럼 채권이 환율도 그랬잖아요. 환율도 환시기입을 자 1220원대를 간다 그러면 당국이 적극 금융당국이 개입을 한다. 자 그때부터는 막기 시작한다. 현물을 투입하지 않아도 누구도 거기다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물가채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내일 바로 1,000억이 있습니다. 별게 아닐 수 있는 물가채지만 내일 발행하는 물가채는 굉장히 연달아 나오는 채권과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바로 물가채가 있습니다. 아까 10년물 채권 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10년물 채권 물가채가 있습니다. 10년물 물가채가 우리 인플레이션 지수의 하나 10년물 채권과 10년물 물가채가 바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을 덜 풀고 하지만 우리의 대표 채권입니다.
30년물을 더 벌어서 30년물이 4조 3천억 원씩 막 풀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빚은 앉아 있어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빚은 더 늘어나요. 바로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10조가 됐어요. 금리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건 10조지만 우리가 그만큼을 예전에 똑같은 금액을 풀어도 8조밖에 되지 않으니까 2조를 세금으로 갖고 와버려야 되는데, 예전에 세금을 많이 걷거나 이랬을 때는 10조가 만기가 됐을 때 7조만 푸는 거예요. 바로 3조의 바이백. 근데 이거 만기랑 상관없이 중간에 채권을 사들여서 금리를 낮추겠다를 작년 10월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게 넷 바이백이라는 거죠. 테이퍼링, 시장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쁜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잘 되려면 러시아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자, 금리를 올려도 우리 시장은 끄떡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ELW는요, 지수가 올라가다가 한 번씩 풋을 딱딱 막는 거지, 하락장이나 지속적인 상승장보다는 한 번도 하락이 없으면 뭐 코를 어떻게 높은 금액에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이제 내일 물가채 입자리 있고 규모도 작아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국고채 3년물 2조 4천억 원 입자리 있어서 시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일 물가채 입찰, 10년물 물가채 입찰이 있다는 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재정증권이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 그랬죠. 물가채도 아침에 시작을 한다. 일단 물가채 있으면 오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환율이 평가 절상이면 대형주 막 종목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 그 매도했던 종목 호전 실업 뭐 좀 큰 거니까 무슨 카카오 이게 아니라 바스켓을 구성해서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사들이게 돼요. 더 올라가면. 자, 하지만 올라가다가도 주춤한 게, 선물이 땡겨야 될 이유를 못 찾으면 선물은 하락을 해서, 자, 현물의 상승을 조금 더 뛰었다가도 무너질 수가 있는 이유는 현물이 여기, 선물이 여기 밑에서 백오데이션에서 차익 거래가 되는데, 얘네가 청산을 하는 순간 현물은 매도를 또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무손실의 거래예요. 자, 외국인과 기관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조금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종목도 10월 1일 금감원에서 바뀐 채권 규정대로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사실 이렇게 러시아 전쟁이 아니었으면 우리 몇몇 느림보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채들이 다 권리를 행사를 하든지, 자, 소각 절차든지, 주식으로 상장은 아니더라도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할 수 있었던 걸 뜨문뜨문하다가 종목들이 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분 관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사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세력이 안다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회사도 아니에요. 세력이 올렸다가 떨어뜨릴 것 같으면 폭락을 해버리니까. 다 무기명자, 회사가 알고 있죠. 회사의 주가를 상승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월요일날 뻔히 알면서도 3년물 채권의 선매출까지, 그렇기 때문에 물가채를 줄였지만 물가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자, 시장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 금리를 먼저 올려는 이유는 혹시라도 폭등을 할까봐. 그 격차가 바로 ELW에서 수익이에요. 즉 ELW를 쉽게 생각하시려면, ELW는 왜 그러면 뭐 상품이 모자르거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품이 모자르거나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빚으로 공급을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 ELW가 부각이 되고 있죠. ELW는 아무 때나 오늘 막 공급을 한 게 아니라 만기 다음 주 수요일 날 공급을 해서 3개월 뒤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즉 이번에 우리 만기가 4월 14일 날 돌아오죠. 그 다음 주에 ELW 상품을 등록을 해서 상장을 시키는데, 그달 빼고 5월, 6월, 7월부터 쓰이니까 바로 8월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W가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ELW 무슨 사람이 풀고, 절대로 그게 아니죠.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ELW는 거래세가 없는 게요. 거래세는 없지만
바뀌어야 되는 게 있죠. 양도세가 이제 바뀌는지 봐야 되고, 원래 없었는데 우리 거래하면서 필릴리아님이나 초록배님이나 거래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은 10%를 내게 돼 있지만 지금 거래하면서 거래세는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만 내요. 증권사가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는 빚을 통해서 ELW 상품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대출 쓰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권사가 빚을 갚고 수익도 챙겨야 돼요. 자, 은행은 금리를 얼마에 우리한테 대출 주는 걸 얼마에 바로 콜금리의 날짜의 가상금리겠죠. 자, 은행은 얼마에 빌려오던 일단 콜 7입니다. 콜금리 7일 금리를 빌려와서 하는 애 은행이 막 우리 은행이던 돈을 쌓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 본사에서 빌려와도 본사가 모자랄 때는 본사가 은행에서 한은에서 빌려오는 바로 콜금리 7일물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날짜별로 해서 가상금리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어마무시하게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난 월요일날 금리가 폭등을 했죠. 그러면 폭등한 그 금리는 3일 바로 오늘 여러분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3일. 그리고 이 MBS 채권은 3년부터 여러분이 원금을 우리가 갚을 수 있지만 매년 3천만 원은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갚을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게 5월부터 유로랑 달러로 그래서 우리은행 사태랑 다 얽혀져 있는 거예요. MBS 발행을 해라. 그리고 금융채는 여러분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확정을 해도 5년까지가 만기예요. 5년 이후에는 다시 약정으로 금융을 지금 금리가 싸다 해서 빌려도 5년 뒤에는 튈 수 있을까? 5년 안에는 갚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진행되니까 지금 지수가 360, 355인데 위로 455, 밑으로 350, 255 이렇게 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ELW 이렇게만 지금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알고 있기보다는 ELW가 상장하게 되면 전부 다 채권업자들은 여기 최근 상장 시스템에 다 이거 뭐 개인이 만든 시스템은 아니죠. 자, 한글로 번역하는 게 더 이렇긴 하지만 원래 다 이 글자로 얘네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상장, 자 최근 상장, 만기 임박 그리고 ELW의 가치까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지금 푸는 것까지는 자 제가 너무 또 여러분이 잡으실까봐 왜냐면 손실 보면 차월로 띄울 때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차월이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당월이 움직임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자 가치 분석으로 봤을 때 얘가 회수가 안 되면 그 번호대의 전반적인 풋 가격을 차월이라도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차월이 안 풋이 안 움직이면 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치 분석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월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는 당월을 붙어볼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ELW를 해나가면서 첫째도 원금, 둘째도 원금, 셋째도 원금, 넷째는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파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풀을 할 때랑은 마음이 확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첫째도 12개월 똑같은 금액 자 항상 1,500만 원 주식 포함해서 1,500만 원 하시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12개월 동안에 대박은 대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00%가 나올지 500%가 나올지 300%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 보통 ELW 꾸준히 나가면서 200%가 터졌다고 대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게 4개월은 세고 4개월은 더 세고 4개월이 살짝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한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번 4월 만기물인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월이 적극적으로 공급을 했는데도 시장이 등락이 작으면 우리가 회수 못한 만큼을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차월을 잡고 있어야지 돼요. 만기날 당월물은 튀어봤자 5원짜리가 오늘 300% 정도 움직였지만요. 자 우리가 많이 못 갖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하지만 차월은 그렇다고 차월을 그날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만기날 튀면 매도예요. 차월도 쪼그라드니까 하지만 1,500만 원 갖고 있으시다 그러면 자 100만 원 정도 지금 나눠서 하시면 자 당연한 거예요. 이거 파생이기 때문에 많이 잃어도 정말 이번 달 같은다 그러면 우리 지금 50% 정도 회수하신 분이고 50%가 회수가 안 되신 분이 있으세요. 3월 만기는 큰 등락 2월 달 다음에 나왔어도 우리가 원금 플러스 자 30%에서 50%까지는 회수를 2월 24일 날 이후로부터랑 그날 특히 해서 해 나갔는데
지금은 4월 만기가 돼갔는데 회수가 3월 17일 날 콜이 한번 살짝 나온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이 터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차월이 만기날 터진다 그러면 자, 이 차월을 갖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12개월 똑같이 하면 잃어도 자, 4, 50% 최고로 많이 잃어도 하지만 자, 이거는 이렇게 됐다는 건 차월이 뜨는 거예요. 이달에 안 떴는데 내일 이게 ELW예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자금을 올린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안 됩니다. 항상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달 하다가 자, 이때 수익을 못 봤다. 우리는 다시 3월 만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작년 6월까지 하고 금리가 시장 금리도 올라가지 않고 대출 금리 기준금리도 낮은 상태라 ELW 딱 접다가 2017년부터 저희가 자 꾸준히 우리 방은 콜을 잡거나 풋을 따로 원웨이를 해서 망하거나 이게 아니죠. 수익금이 나오면 물론 확 줄여서 저가만 들어가고 그러면 풋으로 수익을 냈다가 콜로 가면 나머지 콜로 아니 콜은 살아나는 걸로 우린 정말 안전하게 ELW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만기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보통 후덜덜 덜 떨겠지만 우리 방의 특징은 전부 다 비중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단타를 쳐도 자 그게 단타의 개념도 이제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호가로 예약 매도를 걸어 놓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등락이 좀 이번에 정말 안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자 그 이유는 자 러시아 때문이죠. 금리를 엄청 올려야 되는데 3월 달에 못 올렸어요. 러시아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 자금을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회수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폭등을 해서 이제는 비둘기파 금리를 안 올려도 그냥 뭐 천천히 올려도 천천히 올릴 것이다 했던 자 연준 의원까지도 막 올려야 된다 계속 이렇게 때려놓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러시아 전쟁이 딱 끝난다 그러면 당연히 콜이 나오겠죠. 그 와중에 이제 자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0.75 1%까지 그런 예가 있냐고 자주 있어요. 연준이 올렸다 그러면 폭락을 할 거고 두 가지가 산재 있지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안 좋은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물론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를 안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파생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노름 아닌 노름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원금과 이자를 하나도 보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1,500만 원 현금으로 시작하신다. 쪼개십시오. 어느 달이 센 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 내 원금을 투자한 원금에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자 이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뭘까요? 6일 동안에 24,720 이걸 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딱 보시면 하지만 풋이에요.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이거 못 내요. 여러분들 자 풋으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저가를 일부 놔두는 거예요. 풋으로 수익이 그래도 났는데 이걸 팔아서 콜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다시 올라간다고 많이 안 돼요. 높은 금액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 팔아서 자 100만 원이 한 200 정도 됐다. 하지만 반대편 콜이 마이너스잖아요. 일부를 저가에다 놓고 기다리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와중에 이런 움직임 와중에 수익이 안 났다.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요. 풋 가격이 떨어졌죠. 이때 지수가 오른 거예요. 지수가 오르니 그러면 콜은요. 콜이 상승했겠죠. 하지만 저가를 물타기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지금처럼 갖고 있었던 그 5원이 뛰어서 1245원이요. 하지만 1월 만기 때는 2월 만기 때는 그 5원이 2800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자 훨씬 더 큰 상승이에요. 2800원 정도가 그거는 우연이요. 알뜰히 콜을 수익을 내서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대신 줄이는 대신 100만원이 500만원이 갔어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팔아나가고 저가를 차라리 4, 50 정도를 저가를 공략하라고요. 기면 그 콜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풋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라 걔는 꽝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또다시 수익 난 걸 콜로 아니요. 콜은 낮아진 풋은 낮아진 게 올라가서 이런
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연이요. 우리는 콜과 풋을 다 갖고 있으면서 수익은 우연히 이렇게 달아가는 거지. 우리가 자, 풋으로 수익을 콜로 수익을 내고 또 저가 콜로 들어가서 이거는 저가 풋으로 들어가서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월 만기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때 풋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이게 딱 봐도 만기예요. 반대로 가버렸어요. 자, 이거 둘 다 망하는 거지만 이 풋을 다시 싸졌다고 잡으면 완전히 망했고요. 싼 풋을 팔아갖고 콜에 넣었다 그러면 그래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70% 이상 망합니다. 콜이 올라갔지만 약하게 움직였어요. 자, 이 정도 장이 연달아 있었다. 이건 3000%요. 여러분이 그냥 물량을 수익으로, 하지만 우리가 100만원 갖고 있다가 1억이 된다고 1억을 그대로 아니죠?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면서 더 저가를 공략을 하게 되니까 3000%가 다 나올 수가 없고 1000% 정도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넣으면, 하지만 LP는 이미 공급을 다 해서 수익이 났느니 이때 올라갔자 뭐가 올라가겠어요? 낮은 콜이 뛰어요. 그 낮은 콜이, 우리 지금 낮은 풋이 상승하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자, 낮은 풋이 기가 막히지만 낮은 풋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오늘. 자, 그렇지만 이게 뭐 상승했다고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은. 이렇게 낮은 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자, 오늘 아침부터 5원짜리를, 물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5원짜리 콜과 5원짜리 풋, 그건 로또예요. 안 될 확률이 정말 큽니다.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거 오늘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장에선 끄떡할 수, 이게 새로운 자금을 신규 회원분들 아직 저가 풋과 저가 콜을 자, 안 들어가신 게 다행이에요. 자, 월요일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지만 안 잡았어요. 저가 5원짜리 못 잡아요. 왜냐? 여러분이 손에 쥔 수익이 있지 않으면 자,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무서워서 이거 못 들어갑니다. 저가 이렇게 들어갈 때도 반드시 수익금에 반대로 방향이 바뀌잖아요. 우연히 얘는 올라가는 거고 수익 난 쪽은 팔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손실이 나다가 수익이 났잖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수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ELW의 특징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자, 이게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랬죠. ELW는 상승이라는 상품 하나, 주식과 거래는 똑같은 주식 거래에서 시작을 하고요. 하락이라는 풋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이에요. 선물은 손실이 2선에서 더 넘어가면 로스컷이 걸리는 거고, 자, 옵션은 10배까지도 물어내야 될 판이고,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수익을 무한대에 너무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100이지만 얘가 자, 이 수익이 무한대라는 건 마이너스 100이 나오면 물론 엄청 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까지는 안 가요. 이 정도만 돼도 이건 만긴 날이 아니에요. 만긴 날 시간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오후가 되면서 보통 이렇게 진행됐다 99가 진행이 돼야지 돼요. 그럼 큰 수익이 났다 그러면 99 이상 다 이건 만긴 날이에요. 자, 이것도 만긴 날입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만기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익이 굳이 마이너스 86.67보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ELW가요 만기가 아닌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낮은 게 아닌 이상 반대편이 동률의 콜과 풋을, 즉 지수가 350이다 그러면 350에 해당되는 350보다 올라갈 거야 풋과 떨어질 거야 콜을 갖고 있었을 때,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자, 얘가 86 정도다 그러면 콜이 70%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70% 정도 나오다가 마지노선이 자, 바로 로스컷 들어가는 지점이 그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게 100이기 때문에 점차 오히려 이 상승이 325, 400 막 더 올라가지 않으면 70대 80은 나오지는 못해요. 그날 하루만 예전에 더 빠졌던 말던 쪼그라들던 말던 그때는 얘가 가격이 자, 마이너스가 오히려 좀 줄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익의 무한대는 100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11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고 130이 될 수도 있고 만긴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꽝이 날 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 합성 수익을, 이게 매달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적어도 LP나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는 부근. 원금이 콜백풋백일 때 꼭 200이 아니에요. 150, 160, 170까지도 원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살짝 위하는데요. 지난달에 50%고 지금 아직 50%밖에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쌤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있는 거 싹 팔아버리면 조금은 수익이 나겠지만 ELW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게 ELW예요. 거기에 나오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기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 이거는 사실 등락이 정말 안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만기날인데 자, 차월을 갖고 있고 하지만 당월부를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대로 쪼그라진 채 저대로 갖고 있는 거고 회수 못한 만큼의 50%를 차월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만기날 터지면 두 개가 같이 터지지만 얘는 큰 금액을 넣어도 덜 위험한 거고 당연히 위험 안 하죠. 높은 금액을 만기날 자, 안 터지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월이 움직여 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만기날 터졌을 때 문제예요. 자, 얘가 이 정도지만 보통 수익은 대여섯 배 이상 더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터졌을 때, 등락이 나왔을 때 줄여야지 돼요. 차월도. 차월은 이걸 모르니까 아니요. 수익이 낮다. 근데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얘가 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 차월은 수익은 바로 당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목요일날 만기 이후에 금요일날 시작할 때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한 5만원 5만원이나 잡다가 더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아니면 돈데 일치 하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걸로 수익이. 자, 그래서 안전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성풀도 없고요. 안전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전함을 확실하지 않는다 그러면 ELW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원금 회수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등을 할 때 저가를 공략을 하고 원금을 회수 이후에 알파를 저가를 물량을 줄여서 저가만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100만원 100만원 하다가 100만원 저가가 아닌 10만원 저가를 자 하는 게 우리의 투자지 그냥 무작정으로 투자라는 게 ELW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바로 이거예요. 합성 수익. 두 개 똑같은 콜가풋입니다. 똑같은 콜가풋이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2.5요. 여기도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실수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쪽지. 자,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바로 제가 빈칸을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뭐 때문이었냐면 자, 제가 2.5씩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2.5의 개념이 자, 2.5는 0, 2.5, 5. 고를 기점으로 등가격이라 그래요. 자, 이제 혼동이 오시겠지만 지금 355.75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 가격은 355.5가 됩니다. 자, 이게 7호가 되면 355.75, 2.5씩 움직이게 돼요. 2.5씩. 이렇게? 아니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 다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 이걸 제가 헷갈릴지 7.5가 되는 거예요. 7.5. 자, 그러면 354. 아니요. 딱 끊어져요. 352.5. 350. 자, 헷갈리시나요? 그 다음 밑으로도 항상 뒤가 0, 2.5, 7.5. 자, 행사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355다 그러면 이거는 350. 자, 얼마일까요? 자, 지금 얼마일까요? 자, 얼마일까요? 50. 2.5, 5. 자, 여기 한번 올려주세요. 행사가 지금 얼마에 해당될까요? 355는 5.73은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에 해당할까요? 한 번씩 다 올려주세요. 2.5씩. 자, 0, 2.5. 어디에 해당할까요? 350, 350, 2.5, 그 다음에 355, 어디에? 그 다음에 어디? 자, 한번. 350,
7.5.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이제 혼동이 오시기 시작하나요? 350부터 따져볼게요. 350. 그 다음 위로 얼마? 352.5. 352.5. 그 다음에는 355. 357.5. 자, 그래서 355.73은 355회가 등가격이에요. 똑같은 가격, 등가격. 등가격을 기점으로 355.5에 해당되는 콜과 풋이 있고 지수가 오를 때 요거를 높게, 요거보다 높아지면 콜이고 떨어지면 풋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350에 해당하는 콜과 풋도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지수에 가까운 게 바로 등가격이에요. 안전한 콜과 풋이에요. 기대치가. 자, 지금 지수가 다시 쉽게 지수가 355인데요. 자, 여기에 2.5씩 움직이는데 그냥 350이라 그럴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콜은 더 많이 올라갈 거야. 390. 풋은 더 떨어질 거야. 310. 이렇게 되면 기대치가 엄청, 그렇죠, 그렇죠. 올리비아 님이. 자,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 그렇죠. 초록뱀 님도 그렇고. 자, 엄청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던 말던 이 390보다 지수가 올라갈 거야 하는 콜이 있고 떨어질 거야 하는 풋도 있고 떨어질 거야 310보다 떨어지는 풋이 있고 콜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기대치. 이게 등가격이에요. 같은 가격대가 가장 이 주변이 안전하지만 바로 이 높은 풋이 가격이 낮은 풋이 기대치가 높은 애가 튈 때 더 영향력이 크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노름이에요. 정말 잭팟을 터트려야 되는 노름. 이것도 노름. 그래서 우리는 근사치로 수익이 내면 더 세진다 그러면 풋도 더 세진다 그러면 자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단번에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싹 빼요. 원금 100은. 그럼 100 갖고 하냐고요? 말도 안 돼서 다시 잃으면 한 그럼 70만 50만 원 정도 갖고 근데 얘가 또 200 100이 됐어요. 또 빼요. 빼서 한 자, 원금의 일부 30만 원을 더 저가. 이렇게 해서 저가를 공략하는 게 하지만 이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에 쥔 수익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손에 쥐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만기 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을 해도 제가 높은 가격에 이 등가격의 당월물도 못 잡아요. 차월이 공급을 하면 신규 회원분들 이걸 제가 탁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ELW는 우리가 2주 동안 거래 안 했을 때도 있어요. 수익이 크게 나고 난 뒤로 등락이 없다. 그럼 그때 사고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있는 걸 조금 오를 때마다 팔고 그대로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것만 조금씩 팔아 나가야지 돼요. 수익이 날 때는 아니어도 쪼그라들었어도 원금 회수에 플러스 알파 이후로는 더. 자 이게 그래서 신규원분들 지금 자 화요일 정도부터 들어오신 분도 5원짜리 못 잡아요. 5원짜리는 수익이 났어야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높은 건 만기가 다 돼가는데 다음 주인데 높은 당월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제가 차월을 잡아드리게 할 수 있지만 차월이 시장에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 기다리면 2주 동안 거래를 안 하는 게 더 현명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해나가시면서 보셔야 될 건 ELW는 첫째도 12개월을 제일 1번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 원금을 12개월로 나눈다. 짠 이달 수익 낼 자신이 없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이달 대박이 날겠냐고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12개월 동안에 지수가 등락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등락이지 않는 게 2달이다 그러면 자 작은 등락이도 더 세게 레버리지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12개월 기점으로 똑같은 금액 하지만 100만원 100만원 크게 떴다 500만원 회수가 덜 됐다 그럼 다시 100만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가장 큰 용기는 자 큰 등락 나고 나서 1000만원을 하다가 1억을 넣은 게 아니라 절제를 해서 큰 등락 이후에도 저가를 공략하겠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매매하다가 오히려 30만원 줄이는 게 가장 큰 용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가장 제가 써드린 것 중에
매주 자금을 늘어서는, 자, 여기 평균 단가에 여러분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큰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양쪽에 마이너스일 경우에 또 있어요. 이번이 우리 처음에 그리고 등락이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죠. 하지만 일단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오늘 만약에 지수가 2%만 갔어도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해요. 자,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그리고 상승이나 하락 시마다 수익난 쪽에 비중을 줄여 나간다. 여기에 또 등락 이후 원금 및 수익금 회수 뒤에 소액으로만 저가를 아무리 근데 더 넣었다가는 그대로 가면 어우 잘 됐다지만 그러느니 물량을 줄여서 싼 걸 공략하겠어요. 그 싼 게 튀면 대박이고, 아니면 반대로 가면 자 높은 게 많이 넣었다고 높은 가격은 싼 걸 많이 그러면 망하는 거고요. 안 되면 그럴 바에는 또 수익금 이후에 저가만 그냥 일단 쪼그라든 쪽에 자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성풀도 조정 중인 종목의 평단을 낮추면 안 되죠. 그렇지만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시기가 아니라면 당월물 매매 시 한 달 물량은 빠르게 매입은 해야지 돼요. 그래서 당월물이 등락이 안 나온 프리미엄 축소가 엄청 오래된 상황에서 차월을 공급했다 그러면 차월을 빨리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등락이 나오지 않은 레버리지가 바로 차월이, 하지만 우리 당월은 못 들어가요. 지금은 당월을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저는 못 들어갑니다. 목표는 원금 회수의 안전함 이후에 최대한 원금을 많이 회수한 이후에 등락이 나오던 말던 이거는 우연이에요. 자, 일단 원금을 최대한 잃을 때 잃지 않아야지만 대박 맞을 때 1,000만 원을 매매하다가 한 뭐 1억으로 매매하다 1,000만 원 남았다 그걸로 1억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자, 저희 방에서 거의 2억 잃고 들어오신 분이 2억 얼마를 또 넣었는데 1억 얼마 1억 4, 5천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강연회 할 때 쪽지로도 써오시고 다 막 계좌를 오픈해 주셔서. 근데 단번에 4억을 회수했던 이유는 그 2억을 유지. 근데 여러분 그런 배포는 그건 배포가 아니라 조금, 하지만 너무 막판에 잘하셨어요. 자, 그때가 사실은 기회긴 기회였지만 여러분이 그러지 않을 바에는 작은 금액으로요. 작은 금액으로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딱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랬거든요. 회수를 하고 성풀도 잘 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프리미엄이 축소된 시기에 당월물 매매 시 한 달 물량을 빠르게 매입을 하고 오전장 시작 이후 등락이 커서 수익이 날 때 초기에 5% 매도는 바로 이 얘기 뭐냐면 합성이 나오지 않아도 콜이 60%, 풋이 70%. 근데 이때부터 콜이 더 올라가죠. 그럼 풋은 70%에서 마이너스를 더 늘리지 않든지 조금 줄어들어요. 자, 합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콜이 이제는 40, 풋이 50 이러더라도 자, 한쪽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20%, 30%, 뭐 5% 이럴 때마다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풋을 반대편 마이너스를 감싸야 되는 큰 등락이 나왔을 때 한쪽은 100만 원인데 한쪽은 5만 원 갖고 있으면 못 감쌉니다. 근데 5% 정도는 여러분이 합성해서 빼야 된다고요. 내 평단이 되지 않았어도 그날 올라가는 폭이 한 3, 40% 나왔다. 그러면 일정 물량은 5% 정도는 빼야 됩니다. 자, 이걸 잘하신 분들이 예전에도 좀 우리 있었고 이영님이 주특기예요. 양매도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쪼그라들던 더 큰 장이 나오던 말던 원금 회수의 알파면 싹 풋까지 싹 콜까지 양매도를 해버린데, 이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 자금을 다시 차월을 들어가거나 재매수할 때까지 손가락을 딱 단속하시고 안 사야지 중간에 참다 안 되겠다 해서 들어가는데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다 줄여서 저가를 공략하는 구간에 여러분이 생돈을 넣었다가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ELW의 특징인 만큼 오늘 금리가 폭등하고 이제는 저도 안 보는 게 뭐냐면 미증시가 여러분 아시나요? 저랑 방송을 시작할 때는 미증시가 올랐었어요. 플러스였다는 거를. 지금은 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바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여기에 미국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채도 변화가 왔어요. 뭔 변화? 자, 보여드릴게요. 금리가 올랐어요. 우리 오늘 아까 거래할 때 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로 이제 기본이 됐네요. 아예
2.65가 최고였는데 이제 2.633이 기본. 그럼 우리 장중 거래할 때는 어땠냐고요? 이 ELW. 자, 우리 장중 거래할 때니까 지금부터 한 6시간 정도 봐야 되네. 근데 자, 전환이 됐을 때, 자, 그때도 워낙 세긴 셌었지만, 한 7시간 전 정도 한번 볼게요. 자, 채권이, 원래는 저거보다 더예요. 근데 시간을 2시로, 4월 7일 2시로, 자, 미국 시간으로 4월 6일 11시 이럴 땐 더 셌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채권 가격이 플러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금리가 수익률이 자 플러스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자 마이너스가 나와요. 신용도가 떨어졌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자, 지금 이런 상태인데 미등치가 또 빠지네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풋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금을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자 가장 징글징글한 건 밤사이에 미국채가 떨어지고 나서 아침에 야간 선물은 덜 떨어져 버리니까 반등을 하거나, 뭐 우리는 가장 주시해야 될 건 오늘 덜 나왔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야간에 하니까 제가 까먹지 않고 환율을 보여드린대요. 기가 막혔어요. 자, 환율이 원래 600회차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줄어들었던 거 아시죠? 고시를 늦게 하는 거예요.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저께 우리 322회차가 8시 5분 정도까지 여러분이 보셨죠? 지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65회차. 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환시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필리리아 님이. 그 얘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이미 뜨문뜨문 고시를 해버리니까 이 이후로.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재정 환율이 됩니다. 내일 1회차가 돼요. 그리고 역외가 2회차가. 지금 어제보다 60회차 가까이가 줄었어요. 더 많이 고시를 할수록 환율이 평가절하가 될까봐. 그리고 지금 현물환 환율, 자 현물환 비교표를 딱 보시면 9시 29분 이후로는 이제 역외 환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 이후에도 역외 환율, 이제 이 이후에 역외 환율이 나옵니다. 1219.8원이에요. 역외 환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유로화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 환율 관계만 봐도. 근데 어저께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원화 가치가 올랐어요.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는데 환시 개입을 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환시 개입을 안 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조작국이었고 환율 조작국이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환율 관찰 대상국. 왜냐면 자, 그만큼 나라에 뭐 몇 가지가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내일 백워데이션으로 그냥 확 밀어버렸으면 사실 성풀을 저희도 갖고 있지만요. 내일 그냥 백워데이션으로 확 그래야지만 우리도 편해져요. 내일 그냥 선물을 확 그냥 한 3%만 떨어뜨려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풋을 확 건지고선 청산을 걸면서 선물이 다시 콘텐코를 진행을 해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환율이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나이다 하다 하면, 하지만 살다 이렇게 등락이 안 나온 건 큰 등락이 없었죠. 필리아님, 우리가 3월물을 하면서부터 1월물은 우리가 거래를 안 했지만 이 3월물도 야무지게 자 원금을 회수하고 플러스 알파가 났는데 이렇게 등락이 없는 상태에서 자 살다 처음 봤어요. 만기까지 콜이 나오기 힘든 걸까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죠. 짠. 풋이 자 콜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러시아 전쟁이 끝났거나 자 파월이 저기 푸틴이 천사는 안 되겠죠. 이거 큰 등락이 오히려 콜로 나올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콜이 나올지 풋이 나올지는 그죠? 그러니까요. 그냥 초반부터 이게 내일 물가채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지수가 올랐어도 지수가 하락을 했어도 더 밀게 돼요. 이게 세게 나왔다가 오늘 환매수도 어이없이만 움직였지만 27조로 금리를 방어하는 아침에 100원에 사서 102원에 이제는 90원에 사서 92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는 환매수 구간 이후에 장이 끝났는데 환매도가 다 나와버렸어요. 짠. 그만큼 일찍 손을 띄었다는 건데 아침부터 확 밀어버렸다가 저희도 콜로 가길 원해요. 원래 만긴 날은 그랬거든요. 아침에 콜이 나왔다가 전부 다 시장에 내놔버리니까 푸시 터지는 경우인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콜로 간다 이거는 네 올리비아님이 욕심쟁이지만 저러면서 풋도 올라갔으면 저기 성풀도 올라갔으면 좋겠죠. 자 이런 구간이 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 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이 나오고 풋이 나오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원금 겸손한 마음님 얼마 정도 회수하셨나요? ELW는 저 원금 회수가 가장 큰 지금 저희도 50%밖에 안 돼서 50%가 조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히기는 해요. 막 이럴 때 최대한 덜 잃어야지 이렇게 등락이 적은 뒤에는 이건 등락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날짜로는 2월 23일 날, 24일 날 풋 나와서 저희가 원금 회수하고 플러스 알파 50% 전후 이렇게 하지만 퉁 치겠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더 안 나와도 50%는 회수했지만 자, 나머지가 안 나와도 지난달 번 걸로만 이게 ELW의 등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수백 프로 수천 프로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러고 있다가 한 번씩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선 등락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콜로 갈지 풋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싸진 만큼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딱 봐도 만긴 날 터진 자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서 자, 400%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15원짜리가 올라서 400원이 될 때는 400%가 될 때는 이거 풋이거든요. 콜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죠? 콜이 진행을 했으니까 네. 충분히 잘 따라가십니다. 자 지금 있는 거 싹 팔아버리면 지난달 좀 수익이랑 올리비아님 쌤쌤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하다가 우리가 크게 비중이 차이 나진 않아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막 단타를 5원을 샀다 팔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달 세게 터져버리시고 나면 여러분은 그때 자 두 분 부류가 있게 돼요. 엄청 수익이 좋지만 무섭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자금을. 근데 더 넣자 주식 팔아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 그렇게 해서 벌어도 ELW는 이제 그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철저히 해나가지만 이제는 조금 주식이 더 틀려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성풀이 반전이 한 번씩 더 빠르게 오는 거 아시죠? 자 채권은 확연히 찌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저가 콜옵션으로 지분을 낮게 회수를 못합니다. 네, 콜 풋이 반반인데 콜이 90. 저희도 그래요. 이해를 자,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식이에요. 회수를 얼마나 하셨죠? 회수를 그쵸? 매일매일 가격이 그냥 자꾸 가만히만 있으시면 안 되고 회수는 등락이 안 나오니까요. 회수는 얼마나 하셨나요? 네, 비중 90%, 파생은 10%. 그렇게만 하셔야지 돼요. 겸손한 마음님은 회수 10% 정도? 회수가 지난달하고 회수가 덜 됐다 그러면 퉁 치셔야지 돼요. 자, 회수 다 못했죠. 저희도 몇 프로? 지난달 번 거랑 퉁 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등락이 안 나오는 건 그러면 최대한 제가 원금을 회수하는 이유가요. 자, 최대한 이제 올리비아님은 50% 정도 회수했다. 그러면 통치면 지난달랑 쌤쌤이겠지만 20%라도 더 건지려는 이유는 회수 못한 30이든 40%가 만약에 차월로 회수가 당연히 됩니다. 당월이 터져버리면 끝이지만 큰 등락이
안 나왔을 경우는 회수 못한 만큼을 항상 선배원분들은 아시거든요. 차월로 회수를 해야지 됩니다. 자, 콜백, 풋백 샀는데 각 마이너스가 80, 90? 하나도 그러면 회수를 안 하신 거예요? 한 푼도? 언제 그러면 매도를 하시려고? 콜이든 풋이든. 지금 각각 마이너스는 맞아요. 근데 회수는, 자, 예를 들면 회수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만약에 100만원, 100만원 들어갔어요. 하락을 해서 내 평단 밑이어도, 자, 저희는 얼마 전에도 풋을 올라갔을 때 좀 팔았는데 속상하죠. 오늘 떴는데 또 몇 개가 홀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일 속상한 게 GZ88이요. 이상 현상으로 인한 가격이 높았는데 싹 팔레다가 315원에 30%만 팔았던 게 속이 터지기는 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콜이 40% 오르고 풋이 마이너스가 50%다. 자, 이런 구간 이후로는 대박이 터지긴 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 사면 떨어지고, 그렇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라도 일부는, 그거는 자,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둬서 저희가 회수하려고 사고 팔았던 거로는 높은 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에 일부를 저가를 조금 움직이면 빼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역에 원금 회수를 했어야지 돼요. 물 타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ELW 물 타면 안 돼요. 쪼그라든 쪽에 평단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을. 또 평균 단가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자, 절대로. 그래서 큰 등락이 나오지 않을 때도 이게. 근데 100으로 하셨다 그러면 한 200 정도다 그러면요. 참 1500만 원 갖고 하신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은 안 돼요. 자, 12개월로 나눠서 다음 달에라도, 자, 지금 50% 회수 안 되신 분들도 저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달이랑 퉁치시던지 아니면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콜을 그나마 늦게 사서 콜이라도 한번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콜을 늦게 사시기보다는, 자, 풋을 차월물이 거래가 될 때 차월을 사셔야 되는데 아직 차월이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냥 뭐 혼자 하던 혼자 안 하던, 자, 지금 ELW가 등락이 안 나왔지만 가장 잘못하신 이유는 평단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금은 중지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합성이 나오지 않아도 만긴 날 터지더라도, 자, 미리 내 평단 밑에서라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조금은 빨리 써야지 돼요. 저는 오늘 이제 문자로 오늘부터는 이제 베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올라간 만큼 빼시고, 지금 있는 자금을, 자, 만긴 날까지 등락이 덜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져가겠다 할 때는 베팅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더 추가로 평단을 사서 여기서 더 걔가 폭등을 하더라도 그거는 우연히 맞춘 거잖아요. 물론 수익은 우연히 나야지만 억지로 자금을 집어넣으셔서는 안 돼요. 내일 풋이 한 번 더 나온다. 일단 높은 가격대는 빼고 낮은 건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 낮은 걸 팔 걸 이래도 안 돼요. 만기까지 조금, 지금은 등락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일 지수가 한 3% 빠져서 풋이 폭등을, 3%야 폭등도 없지만 워낙 등락이 안 나왔으니까, 자, 풋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자, 저가를 정말 조금을 남기고 다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그 저가가, 자, 근데 이때부터 등락이 더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에 차월을 공급하겠지만 그 공급한 차월도 내일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나서는 많이 못 들어가요. 지금은 물타기에도 떨어지고 물타기에도 떨어지고 절대로 안 돼요. ELW는 평균 단가 집착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써놨던 참 쪼그라든 쪽에 자금을 계속 넣어도 안 됩니다. 그대로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도 지금, 자, 이렇게까지 ELW가 등락이 안 나온 이유는, 자, 다가오는 악재가 어마무시하지만 이게 호재로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딱 그만뒀다 그러면, 하지만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계속 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과연 시장에
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자금을 회수할지,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금리를 폭등시켜 갖고 상승시켜서 억지로 자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상승을 안 시켜서 자금을 긴축을 약하게 할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00% 종전이요. 그쵸? 자, 30%가 300%가 올라가도 그럼요. 하지만 매도하실 수 있을 때, 너 한 푼도 회수가 안 됐을 때 매도해야지 돼요. 종전선언이거나 아니면 푸틴이 자 천사는 안 될 테고, 자 어찌됐건 더 이상 전쟁을 진행 못하는, 그러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잠깐의 푸시 나올 수 있지만 장은 긍정적인 거예요. 작년에 자 코로나 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는요, 환율은 평가절하가 되면서도 올라갔던 이유는 시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채권을 공급을 하니까 자 채권 자금이 싸져도 환매수를 계속 해주면서 중간에 채권의 수익을 자 100원에서 100원에 팔게 하니까 그 매도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내일은 물가채가 있기 때문에 자 아침부터 기본 물가채를 수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수가 빠지던 오르던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물가채 입찰 부근에서 환율이 평가절 상이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평가절 하가 되면 그러면서 채권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자금 이탈이기 때문에 하락이에요. 자, 네. 하지만 평단을 전혀 낮추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질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자, 내일 살아서 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성풀은 걱정도 하지 마시고, 우리 걱정 안 했잖아요. 마이너스 정말 70%까지 코로나 때 갔던 종목도 500%, 내 평단 이상으로 500% 이상에도 판 종목이 많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풀은 우리만이 아닌 바로 무기명자 회사와의 약정이에요. 여기 지분과 채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 리픽싱 대상은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내일 만약에 푸시 오르는데 저가, 아주 저가는 놔두더라도 평단 밑이어도 그 다음에 저가를 끝까지 버티면 되니까, 올라간 푸시 있다 그러면 걔는 좀 팔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원금 하나도 못 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늦은 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